안녕하세요. 약드라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제가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렸는데요. 저의 반려미생물과 산다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미생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곧 잠자리에 드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침대에서 미생물의 세계에 여러분들을 초대해볼까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반려미생물과 산다. 건강을 지키는 평생의 동반자. 미생물 동행기라는 제목인데요. 미생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몇 부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려미생물을 만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손바닥을 한번 바라보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는 이미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은 어떤 감각으로 다가오는가? 불편함인가? 아니면 낯선 진실인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평생 그들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생물은 단순히 몸을 서식지로 삼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장 속에서, 피부 위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의 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건강의 균형을 만들어 간다. 네, 처음 페이지를 읽어드렸는데요. 자, 미생물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덮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세포 수보다도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 곳곳을 다 뒤덮고 있고요. 자, 이들은 우리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지 우리 몸이 따뜻해서 또 영양분이 많아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 몸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미생물들의 어떤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 이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건강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들을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읽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미생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아마도 대부분 좀 더럽거나 병원균, 우리가 또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마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좀 깨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좀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다음 챕터를 또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내 미생물은 공기 중 미생물이나 피부 미생물과 어떻게 다를까? 흔히 유산균은 장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질내에 가장 많다. 건강한 여성의 경우 질내 미생물의 90% 가까이는 바로 유산균이다. 질 건강이 좋다는 여성 전용 프로바이오틱스는 곧 유산균이고 자연 분만 과정을 유산균 샤워라고 부르는 이유다. 자, 이 챕터에서는 그 유산균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 접하는 그런 가장 최초의 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엄마의 질내에는 유산균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질을 통과하면서 그런 미생물들과 가장 처음 만나는 거죠. 아시다시피 자궁 내에서는 무균 상태에 있지만 세상에 나오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연 분만과 다르게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과 처음 만나게 되겠죠. 이제 그렇듯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생물들과 접하게 되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미생물들과 평생 함께 해야 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평생을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다르다라는 사실이고요. 실례로 원주민들과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장내 미생물은 다르고요. 여러분들 가족들과의 미생물 군집도 다 다릅니다. 자, 그렇듯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미생물들은 우리가 관리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평생 같이 살아가야 되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겠다. 우리가 너무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지 않고 어차피 평생 살아가야 되는 미생물이라면은 우리가 그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사실을 이 책에 담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뇌는 장과 가깝다라는 챕터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골라봤는데요. 장과 뇌는 거리상 꽤나 떨어져 독립된 신체 부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매우 밀접하다. 이를 장내축이라 하며 심지어 장을 제2의 뇌라 부르기도 한다. 최근 다양한 연구 성과로 장과 뇌 사이의 관계 중요성이 입증되면서 뇌 관련 질환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결성도 주목받는다. 자, 이 챕터에서는 이 장과 뇌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론적인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장이 우리 어떤 심리 상태,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장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경험들도 해보셨을 거고요. 또 반대로 장이 불편했을 때는 우리 심리 상태도 좀 불안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들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장이 이런 뇌,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애가 탄다, 애간장을 끓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나오는 애가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장의 어떤 문제들을 그런 여러 가지 감정 표현, 공포라든지 설레임이라든지 조급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또 외국에도 있습니다. gut feel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직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옛날 서양 사람들도 장의 어떤 감정, gut feeling이 직감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장이 좋으면 직감력도 좋아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로부터 우리는 장이라는 그 신체 부위가 장기가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 또 뇌 기능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이 장내축 이론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뇌의 기능이 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실례로 치매 환자분들과 치매가 아닌 건강한 시니어분들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살펴보면은 확연하게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어떤 균들이 풍부하게 있다라면은 치매에 좀 덜 걸리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이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장 환경을 한번 살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1% 장내 유산균 일평생 건강 동반자라는 제목의 챕터를 준비를 했고요. 일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산균 제품을 고를 때는 원료에 표기된 균주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시가 불분명하다면 어떤 균주가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고 단지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적당히 값싼 균주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시장에서는 절대 존재가 되었다. 과거에는 단지 설사, 변비 등 장 건강을 위해 섭취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건강 목적으로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분명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과장된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실천은 유산균을
건강하고 든든한 반려 미생물로 만들 것이다. 아무래도 유산균 제품이 굉장히 많죠. 아마 실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대 광고라든지 마케팅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산균을 고르실 때에는 실제로 어떤 균주가 있는지 좀 확인하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비싼 거, 단지 뭐 수입품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 장에 맞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는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설사가 심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고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나오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그 기능성이 각각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런 균주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들이, 그러니까 특화된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제품을 고르신다라면은 본인 건강을 챙기시는데 본인의 목적에 맞는 제품을 고르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장 건강을 위해서 예방 목적으로 제품을 드신다면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세계도 나와 있는 어떤 보장 균수라든지 균지명이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신다면은 건강을 챙기시는데 맞는 제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몇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 잠자리 드실 시간인데 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잤을 때 장내 미생물 환경을 관리하는 데도 많은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면에 취하시는 것 또한 장내 미생물 환경을 잘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숙면 챙기시고 또 내일 활기찬 하루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들 직접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하시는데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자리 드시기 전 미생물 세계로의 초대는 어떠셨나요? 부디 좋은 꿈 꾸시고 숙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출간 기념으로 약드라이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나눠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준비했고요. 또 제가 구독자분들을 또 추첨을 통해서 펜트레이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